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 변인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는 카테고리칼 범주화이면서 다른 하나는 연속형 변인인 경우 이거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 원래 데이터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네, 다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다 있는 거니까 프린트한 다음에 데이터 헤드만 해도 나오겠죠. 그냥 이걸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죠.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시죠. 어떤 게 좋을지. 네, 타이틀, 네, 버짓 크로스 이런 것들이 네, 컨티뉴어스고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그 장르에 따라서 버짓은 다르겠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짓과 장르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버짓과 장르 원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면 될까요? 네. 어, 조금 전에 쓰던 내용, 좀 P-밸류다, 뭐 RSQ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또 강의를 이어 나갈 테니까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주얼라이즈를 해볼까요? Give code to visualize the relationship. association 좋고요. association between 어, 장르 이렇게 되시죠? 장르와 어, 버짓을 해볼까요? 버짓. 네. 약간 좀 뻔하긴 하죠. 대충 여러분들 감이 올 텐데, 박스 플랫을 그리라고 하죠. 바이올린 플랫도 있습니다. 그리라는 거 한번 다 그려볼까요?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박스 플랫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박스 플랫을 어떻게 그리면 될까? 네. 상상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가 코드를 집어넣고요. 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했었던 그 그림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 하나는 지금 아래 그린 것처럼 장르는 지금 죄송합니다. 장르는 지금 네, 지금 이게 카테고리칼이죠. 카테고리칼 변인이고 네, 버짓은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컨티뉴어스입니다. 그러면 그죠? 컨티뉴어스를 컨티뉴어스 변인을 시각화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박스 플랫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박스 플랫을 여러 개 그리면 되는구나. 네. 그룹마다 그리면 되는 거죠. 이 장르마다 박스 플랫을 그리면 되겠죠. 멀티플 박스 플랫으로 그리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자, 한번 보죠.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박스 플랫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애니메이션 한번 보죠. 애니메이션. 자, 여러분들 제 수업 잘 들었다면 여기가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여기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네, 미디안 중앙값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기가 뭐였죠? Q2였습니다. 세컨 퀄타일이었습니다. Q2. 여기가 네, 50%. 최하위로부터 50% 된, 5%가 아니죠. 50% 된 데가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가 Q3 되는 부분입니다. 몇 퍼센트? 75%. 돼 있죠. 자, 여기가 네, Q1이죠. 25% 되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네, 아웃라이어입니다. 아웃라이어. 저번에 제가 빌보드 차트 데이터는 너무 이렇게 탁 이렇게 그 분포가 고르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볼 수 없는데 지금 이 데이터에는 나름의 좀 분포가 재밌게 돼 있어서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얘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어디냐면 데이터의 몸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중앙 가운데 50%. 저번에 그 인체에 빗대서 말씀드렸는데 인체로 치자면 이 어깨, 그죠? 어깨에서 무릎 사이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여기가 미디안이 50%고 여기 어깨가 75%니까 여기에 지금 몇 퍼센트가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25%. 몸통 중에. 그리고 여기에 또 25%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25%가 이제 이렇게 이분하게 딱 스플릿되어 있는 게 아니고 Q2에서 Q3가 25%가 되게 밀집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Q1에서 Q2 사이에 있는 거기에 있는 20%는 상당히 좀 폭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뭐 코미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포가 짧죠. 분포가 상당히 좀 레인지가 작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디안 값만 비교해 봤을 때, 그죠? 미디안 값을 비교해 봤을 때, 자, 어떤 영화 장르가 가장 버짓이 네, 클까요? 네, 코미디는 상당히 적게 들어가고 대부분 여기서 여기 사이에 들어가죠. 몸통은 더 작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카운트 수가 많지 않은 네, 코미디가 아마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에는 많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자, 애니메이션인 경우에는 상당히 레인지가 넓죠. 이 몸통만 보더라도 요 사이에 분포가 대부분 돼 있죠. 버짓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예, 여기가 1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만 불. 그러면 대략 봤을 때 한 1억 한 천만 불에서 1억 한 7천 사이에 분포가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네, 대충 그런 게 보이죠. 자, 바이오 그리고 드라마, 크라임의 경우 상당히 비슷하죠. 얘네들도 네, 버짓은 요렇게 요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크라임도 약간은 분포가 또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그 액션, 애니메이션, 이제 미스테리는 아마 카운트가 하나인가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네, 해석하기는 좀 어렵겠죠. 해석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 장르에 들어가는 영화 수가 있어야 되는데 빈도수가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액션 한번 볼까요? 액션인 경우에 몸통이 봐봐요. 그죠? 상당히 넓게 분포돼 있죠. 이게 전체 중에 몸통 50%인데 5천만 불 정도에서 1억 7천만 불 정도 돼 있잖아요. 어드벤처도 상당히 분포가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대략 중앙값 요 미디안들을 비교해 보면 아 주로 애니메이션이랑 액션이 가장 액션 그리고 어드벤처가 가장 예, 많은 버짓을 요하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영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코미디, 네, 바이오그래피, 드라마, 크라임 이런 영화들은 상대적으로 저예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5천만 불이잖아요. 그죠? 5천만 불. 그럼 상당히 이제 애니메이션, 액션, 어드벤처에 비해서 저예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관계가 있어 보이죠. 그럼 아까 우리가 그 연습했던 대로 한번 관계가 없을 때를 한번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이 영화가 어떤 장르야? 라고 제가 명제를 줬을 때 그 영화의 그 분포를 알기 어려운 거죠. 다른 장르에 비해서. 장르를 제가 줬다고 해서 그 영화를 다른 영화와 비교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버짓의 차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걸 거야 아마. 관계를 제가 뭐 코미디, 애니메이션, 뭐 바이오그래피, 드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대부분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보시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포가 다 같죠. 이게 장르가 코미디든지 애니메이션이든지 바이오그래피든지 드라마이든지 간에 전부 다 분포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이를 알 수 없죠. 장르에 따른
이 버짓의 차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렇죠? 랜덤이죠. 이것도 찍어야 되잖아요. 자,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줬을 때 이 영화의 대략적인 버짓을 다른 영화와 비교해서 높다 낮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때, 네, 확률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랜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다르죠. 지금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대략 영화 장르별로 이 평균값, 이 중간값 차이가 나잖아요. 자,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그러면 바이오나 드라마, 크라임 같은 거보다는 예산이 좀 높겠네. 예, 할 수 있죠. 액션도 그렇고요. 어드벤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룹에 따라서 이 중간값의 차이가 나는구나. 나중엔 저희가 평균 얘기할 텐데 평균은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얘기하도록 하고 중간값의 차이가 나는구나. 네, 그런 경우는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화의 한 피처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 다른 한 피처를 예상할 수 있을 때 랜덤이 아닌 네, 랜덤이 아니라 어떤 맞출 확률이 높은 확률로 그것을 맞출 수 있을 때 네,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고요. 자, 하나를 더 그려 보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그 컨티뉴어스 연속형 변인 그렸던 게 박스플랫이 하나 있고요. 박스플랫이 하나 있고 어, 카피 이걸 한번 해볼까요? 바이올린은 네, 요즘에 조금 그리긴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그냥 그대로 카피하시고 혹시 그 여러분이 사용하는 GPT에서 바이올린 플랫을 이 추천하지 않는다면 바이올린 플랫 그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번 그려보죠. 바이올린 플랫.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이제 오리지널 박스 플랫인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는 약간의 분포가 더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자, 코미디인 경우에는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뭘로 보시냐면 그 히스토그램을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히스토그램처럼 분포를 더 보여주죠. 이 쉐입을, 이 분포의 모양을 조금 더 보여주죠. 이렇게. 아, 분포가 이렇게 돼 있구나. 아, 그러면 얘는 여기 한 코미디 같은 경우는 여기니까 한 여기가 5천만 불이겠죠. 한 천만 불, 한 2천만 불을 중앙값을 해가지고 거의 되게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애니메이션 볼게요. 애니메이션도 요거를 요렇게 나눠서 보면요. 여기 나눌지 모르겠다. 예, 나눴다고 생각하세요.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히스토그램 이렇게 넓게 퍼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애니메이션이 중앙값은 여기 있습니다. 한 1억 한 7천, 8천 정도 돼 있을 텐데 여기에 있고 분포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케바케라는 얘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애니메이션인 경우에는 거의 한 7천만 불에서 3억 한 2천만 불 정도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약간 모양이 되게 대칭이 되어 있죠. 근데 요 바이오그래피 한번 볼까요? 바이오그래피 보면 여기를 가운데로 나눠서 히스토그램처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좀 아웃라이어들이 있는 거죠. 좀 바이오그래피 치고 조금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한 1억 정도 되는 게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디 있냐? 여기 안에 들어와 있죠. 그죠? 요 안에. 네. 그래서 한 2천만 불, 네, 2천만 불, 3천만 불, 그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걸 보면, 네, 라이트 스큐가 되겠죠. 라이트 스큐. 그래서 이것만 봐도 히스토그램을 연상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스큐가, 예, 라이트 스큐가 조금 더 심하게 돼 있죠. 여기 크라임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분포와 이 박스 플랫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히스토그램과
히스토그램과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랫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합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이올린 플랫입니다. 바이올린. 자주 씁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그게 많이 안 썼는데 요즘에 자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데이터가 좀 많이 있거나 그래서 좀 분포가 이 그룹별로 카테고리별로 조금 많이 차이를 보인다 할 때는 한눈에 들어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컨티뉴어스를 우리가 했었으니까 컨티뉴어스로 보여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We go to draw라고 하죠. 히스토그램을 해보죠. use 히스토그램이라고 해볼까요? give code to draw histogram으로 해볼까요? 아마 이 컨텍스트를 알기 때문에 네, 버짓으로 되어 있고요. 버짓 버짓에 대한 것만 지금 그려주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버짓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친구가 그대로 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냥 버짓만 나와 있습니다. 네, 버짓 전체죠. 이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입니다. 버짓의 분포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히스토그램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보단 약간 좀 드라마틱하죠. 그때 보여드렸던 거는 아주 모노토너스하게 유니폼하게 갔었던 재미없는 차트였는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한 5천만 불 미만에 많이 분포가 있고 그 다음에 1억 5천에서 2억만 불 사이에 2억만 불이 아니라 2억 불 사이에 분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 그룹별로 그죠? 펄 그룹이죠. 네. 펄 그룹이니까.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if if code to draw. 자, KD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히스토그램을 요약한 선. 네. for each group in 장르였죠. 장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 히스토그램을 요약하는 그 선이 그룹의 숫자만큼 생기겠죠. 아마 그런 예, 식으로 해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피 해볼까요? 카피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지금은 이제 이게 그 아이디얼한 그 데이터셋은 아닙니다. 이런 차트를 그릴 때. 이런 차트를 그릴 때는 그룹의 수가 한 맥스 한 4개 정도, 4개 정도는 이 눈으로 확연히 구분이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이제 장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셋, 넷, 8개잖아요. 8개인 경우는 그렇게 아이디얼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줘주는 건데요. 자, 보시면 이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트를 각각의 그룹마다 그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아이고, 코미디. 이게 지금 코미디잖아요. 아, 코미디는 대부분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덴시티가 높잖아요. 그러면 얘 가운데를 쭉 따라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부분 한 1,000만 불 뭐 그 사이에 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요거 따라가 보시면요. 이게 약간 헷갈리죠. 드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애니메이션이라 볼게요. 그럼 애니메이션은 지금 대부분 한 1억 7천 정도 이런 1억 7천만 불 사이에 버짓이 형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 분포가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트를 보든 바이올린 차트를 보든 내용은 비슷하다는 거죠. 바이올린 차트를 보면 아까 코미디는 이렇게 분포가 돼 있었잖아요. 상당히 좁게 분포가 돼 있었죠. 지금 그래서 코미디는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이런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되게 분포가 제가 넓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높낮이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이 히스토그램으로 들어보면 이 폭으로 나타나겠죠. 드라마였나요? 네,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제가 말씀드린데 여기 애니메이션 여기 있었잖아요.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넓게 갔죠. 왼쪽으로도 이만큼 갔었죠. 상당히 폭이 넓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아까 네, 바이올린 플랫에도 나타나고 박스 플랫에도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스토그램을 보든 아니면 박스 플랫을 보든 그 어떤 그 데이터 변인이 가지고 있는 분포를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그룹 수가 많은 경우, 컨티뉴어스한 변인이 이 컨티뉴어스 변인과 컨티뉴어스 베리어블과 카테고리칼 변인 사이 관계를 볼 때는 아까처럼 멀티플 요게 붙는 것뿐이죠. 멀티플 그룹마다 그 피처에 속하는 그룹의 수만큼 그리면 되는 거니까 멀티플 박스 플랫을 그리거나 혹은 바이올린 있었죠. 바이올린 그릴 수 있고 혹은 멀티플 히스토그램도 되고요. 지금처럼 KDE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트를 그려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사사분면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완성이 되죠. 자, V1 첫 번째 변인, 두 번째 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 첫 번째 변인 카테고리칼이 있을 수 있죠. 혹은 컨티뉴어스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변인도 카테고리칼일 수 있고요. 자, 다시 쓸게요. 카테고리칼. 혹은 컨티뉴어스일 수 있죠. 컨티뉴어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케이스가 생겼었는데,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다 카테고리칼인 경우에 어떻게 그리면 되나요? 모자이크 그렸습니다, 아까. 모자이크, 플랫. 혹은 히트맵도 그렸죠, 히트맵. 제가 이제 나중에 그릴 진짜 히트맵은 이거랑 조금 다른데, 일단은 그거 두 가지. 첫 번째, 모자이크. 두 번째, 히트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둘 다 컨티뉴어스인 경우, 이런 경우는 스캐터 플랫 그렸습니다. 스캐터 플랫.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 산점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이거를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 네. 콜레션 R이었었는데요. R은 레인지가 있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네. 하나는 컨티뉴어스, 하나는 카테고리칼한 경우는, 네. 박스 플러스를 그리셔도 되고요. KDE를 그리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 바이올린도 보여드렸죠. 네, 보여드렸는데, 자, 다른 거 하나는 네, 멀티플. 여러 개 그리면 됩니다. 여러 개라는 건 이 다른 피처, 컨티뉴 다른 카테고리칼 변인에 포함된 그룹의 수만큼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멀티플 박스 플랫, 멀티플 바이올린, 멀티플 KD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씨가 약간 좀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둘 다 카테고리카라는 경우에는 모자이크, 네, 모자이크 혹은 히트맵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둘 다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스케일러 플랫을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컨티뉴어스, 하나는 카테고리칼인 경우에 제가 여기다 다시 적어드릴게요. 자, 멀티플, 네, 박스 플랫 있고요. 멀티플 바이올린 플랫 있고요. 혹은 멀티플 KDE, 커널 덴시티 커널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지난 시간에는 변인 하나를 어떻게 시각화하느냐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은 변인이 두 개일 때
그 변인이 두 개인 경우를 시각화한다는 얘기는 두 개의 변인 간에 뭐를 시각화하는 건가요? visualize association. 네. 맞히신 분 있을 거예요. association. association. 자, 1변인, 변인 하나인 경우, 변인이 어떻게 생겼나, 근데 모양을 보는 거지만, 변인이 두 개부터 시각화를 한다는 얘기는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또 관계가 있다면 어떤 패턴이냐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학에서의 가장 파운데이션은 관계를 파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오늘 배우는 게 그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툴이 되고요. 여기서 많은 베리에이션이 생기긴 하지만 다음 주에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긴 하지만 오늘 배운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툴이니까요.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것보다 조금 더 그 레이어를 올린다고 할까요? 뭐 그런 좀 변인이 두 개가 아니고 뭐 세 개나 혹은 네 개가 되는 차트는 어떻게 그릴까? 네, 그 거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네, 라이브러리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약간 통계 기초적인 얘기를 조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